저 지금 독서책이 없어요. 독서책이 없어요. 문 좀 닫아주세요, 원장님. 네. 독서책이 없다고? 독서책? 자, 어제 이게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윈터스쿨에서 하는 애들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벌써 한 권 다 끝나고 지금 제 2권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학원에. 그래서 이거? 신우빈 있어요. 아니 신우빈 괜찮다니까. 내가 객감정을 불화진데 왜 신우빈 왜 물어가지요? 이게 뭐야지? 선택하면 상관없지 않아? 있어. 자, 그리고 너희들이 봤던 고2 모의고사 있잖아. 고3 말고 고2 모의고사. 난 너희들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뭐 3분의 2가 1등급이 나오니까 90이 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예비고일들을 풀려봤거든. 너무 잘해요. 여기야 일단. 여기 말고 근데 3분의 2가 94점 이상이야. 우리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왜 이렇게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자아 성찰 좀 하시고요. 잘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윈터가 힘들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3시간인데 이것만 잘 버텨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중상 이상이에요. 전체 그레이드로 봤을 때.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여러 아이들을 보니까 선생님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애들만 보면은 쟤도 저렇게 안 하니까 훈경이 뭐 지각했으니까 쟤는 이제 준홍이 저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절치부심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분위기가 지금 좀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조금 정신 상태 자체가 조금 지금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달 끝나고 힘들지. 힘든데 아니, 이것을 버텨서 2달이 끝나면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좀 소란스러운 거 있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친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몰입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걔네는 윈터해요.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다른데 우리가 상문고가 일반고 1등이 이제 수시 입결이 좋아서 일반고 1등이라고 하는데 정시도 물론 좋죠. 그런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비 고일이 94점이 되는구나. 94점이 7명이었어. 9명 중에서. 그 2명은 88, 89. 그래서 원래는 잘하는데 애들이 잘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저희가 풀던 저번에 풀던 거. 22년도 고3 아니 고2 3월 23년도 말고 몇 년이지? 작년 거. 그래서 솔직히 나도 좀 놀랬어. 1학년 걸로 풀려가서 잘해서 2학년 걸로 넘어간 거거든, 걔네한테. 정말 이게 무서운 건가 하고 봤는데 어쨌든 그렇고 2학년들은 지금 더 무서워. 2학년들은 더 무서워요, 진짜. 근데 이거 독서 한 권 다 끝내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하나는 기본이다. 2월달까지 한 권 끝내는 게 목표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몰입하면 최소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따져보면 한 번에 무조건 끝낸다. 근데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얘기해라. 그때는 두 번째가 나가는 건 최근 기출이다. 최근 기출은 어렵다, 길고. 그래서 이걸 먼저 끝내라. 근데 어제 8명 중에서 3명이 온 거야, 나한테 달라고 이거. 지금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올라가야죠. 상향 평준화 돼야 돼. 상향 평준화. 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 애들을 보면서 자극받으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을 보면서 에이 쟤도 그런데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거충. 우리 준홍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준홍이는 약간 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잖아. 준홍이는 갈 방향을 정했어. 어디로? 건물주. 백수, 돈 많은 백수. 건물주를 떠나서 갈 방향이 조금 달라요. 준홍이는 그냥 뭐 기타 치면서 살아도 난 행복하다. 단지 공부를 하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꾸 그리고 준홍이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스트레스 막 받는 상황에서 한번 재밌게 웃고 놀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 해요. 그냥 알면서 안 되는 거거든, 그치? 조금 조심해주세요. 알면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뭐 절제하려고 하는 게 공주도 아니고. 왜 없어요? 내가 대학 못 가면 아야, 너희도 아. 못 가 이런 마인드. 자,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달 후에는요, 3월달은 이제 정말로 빼박이야, 빼박. 1년 6개월 남았거든, 고3까지. 수시든 정시든 1년 6개월 안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니까 공부만 24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잠도 자고, 휴식 시간에 뭐 운동을 하든 휴식을 하든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본질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질에 집중해라. 내가 할 일에. 그래봤자 1년 6개월이고 곧 결정된다. 1년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동안에 거의 만들어져요. 열심히 해야겠다. 그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자, 그래서 지금 운동 한 달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조금 학교도 가고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 같고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각성이라는 게 있잖아. 각성. 사람이 각성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초능력이 나와. 진짜요. 그 서우진 선생님처럼, 서우진 선생님 그 백업할 저기 모의고사 풀 때 오시는 그 서우진 선생님은 고2 때까지 수학이 4등급이었으니까 모의고사 4등급이었는데 각성에서 서울대 공대 가셨잖아요. 그때 찾아보니까 집이 천안인데 집에서 가까운 대학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런 대학 가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 대학이 이건 아닌데 저 공부할게요. 이때 네가 공부를 한다고? 누나 이거 하나 됐거든. 부모님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야. 네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약간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공부만 해다오잖아. 제발 플리즈. 윈터만 버텨다오. 공부만 해다오. 근데 거기는 야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간다고? 학원도 아니고 거짓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못 믿겠다. 아니. 신뢰도 갔다. 아니 나중에 서울진 선생님한테 한번 특강을 한번 잠깐. 아니 진짜 진심. 또 여기 다니시는 선생님을 데리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요즘 많이 안 돼. 자, 그래서 각성을 해서 물론 재수는 했지만 서울대 공대
국어를 100점 맞으니까 의대, 치대까지 다 뚫은 거야. 의대, 치대, 수의대, 서울대, 공대. 국어 100점에 수학 2등급인데도 서울대 화생공학과를 간 거잖아. 정시로. 불국어였으니까. 표점이 150이 넘었으니까 국어가. 와우. 못 갈 대학이 없는 거지. 국어는 기회의 과목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뭐 핑계대고 늦고 안 오고 뭐 홍경이 안 선생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홍경이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고 근데 말이 안 나는 게 풍경이랑 같은 왜? 말이냐 저랑 아내가 같이 가는 거야. 집 갈 때. 옛날에 따왔어. 너몇번 아니야? 지금. 대전 간다. 두번 됐다. 화생지? 얘는 화생지가 90씩 있는 것 같아. 지혜성이랑 같은. 제 집 가. 자,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한 얘기는 100% 다 진실이고요. 물론. 네. 혹시나 의심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실임을 밝히며 자, 이제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선생님한테는 소중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강의만 잘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왕 잘 버틴 거 한 달 동안 좀 잘 버텨서 1년 6개월이면 끝나요. 그 후에는 지겹게 놀 수 있어. 아무도 말리지 않아 노는 거에 대해서. 대학교 가면 지겹게 논다니까. 지금 해보고 싶은 것들 조금 참으세요. 2년 6개월이 될 수도 있지 않나. 2년 6개월이 될 수도 준이 있죠. 2년 6개월 후에 노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장담은 못해. 네. 하늘은 당겨보자고. 지금 그 황금 돼지띠 애들이 많잖아. 3년 6개월이 될 아이, 군대 가야지. 군대 가야지. 4년 6개월. 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만세전하고 구운멍하고 파수꾼을 묶어놨잖아.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기출이기는 하나 이게 우리 또 내신 범위예요. 이렇게 내신 범위입니다. 네. 요거 일단 지난 시간에 소설 독해에서 우리가 소설 감상하고 소설의 감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제 뭐에 집중하라고 했지 소설에서? 시는 시 화제에 집중하라고 했고 소설은 갈등. 갈등에 집중해야 되는데 갈등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갈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물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인물은 중심인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자,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소설에서 개념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세상. 세계라고 했죠. surroundings라고 했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다.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다. 이렇게 소설 얘기하죠. 그러면 자, 이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시는데 이 중심인물을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응. 아이고. 대처 방식이죠. 대처 방식이라 말하면 태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인공의 반응 역시 시의 감상이랑 원리는 같아요.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요게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주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수능으로 가서 소설이 득보 소설이 나와서 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거는 A4인데 A3에 이렇게 쫙 옆에 쫙 이렇게 있으면 일단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확장적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 소설의 인물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것이 결국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지? 그렇게 사고가 깊이까지 안 가요. 빨리빨리 풀어서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뭐가 있냐면 보기가 있죠. 보기에 감상이 나옵니다. 이게 소설 독해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보기 먼저 보고 해야 그렇죠. 이럴 때 보기 먼저 보고, 모의고사 때 보기 먼저 보고 포인트를 잡고 이런 소설이었어? 인물로 들어가서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의고사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이론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하고 본문으로 가서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소설의 1번 문제가 뭐냐면 서술 방법, 서술 방식, 서술상 특징이라고 나오지. 서술상 특징. 자, 유사일에 수능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이 유형이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건. 내신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시의 표현과 감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서술 방법에 대한 이론을 몇 가지, 요 이론을 오늘 배우고 이 작품에다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시점했죠?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4개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저요. 당연하죠. 네. 시점. 네. 장면 제시, 장면 제시, 구성, 구성. 묘사. 굿. 와. 이게 윤수이지. 보시네요. 맞습니다. 아이패드에 오주라 보고 있지 마. 알았어. 됐어요. 요게 이제 서술상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 시점 매우 중요하고 시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서술자잖아. 서술자의 위치와 관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 이것이 주제랑 연결이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죠. 서술자가 1인칭이고 또 주인공이야.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뭐지? 독자와 거리가 가깝다. 또 주인공의 뭐가 잘 드러난다? 심리가 잘 심리, 내면 심리.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독해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 주인공의 심리를 잘 보면서 봐야 돼요. 내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장면 제시는 이 장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요약적 제시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했나? 네. 와, 했어요. 했죠? 장면 제시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뭐가 있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특정 상황, 인물, 대화. 그렇죠? 서술 속도가 느려 빨라? 느리죠? 서술 속도가 느려. 서술 속도가 느리고 자, 요약적 제시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 서머리에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정보 제공, 정보 제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 속도가 어때? 빠르죠. 그럼 우리 어떤 소설이든 이 장면 제시와 요약적 제시가 대체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장면 제시 쫙 특정 장면이 있어.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빨리빨리 흘러가. 그러다가 다시 장면 띡 나와. 쭉 있고 다시 유학조듯이 빨리빨리 흘러가. 그러다가 또 장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자, 구성을 잘 보세요. 이 구성은 자, 몇 가지로 나눌게요. 잘 나오는 구성으로 아래로 갈게요. 아래로. 우리 입체적 구성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뭐지? 입체적 구성은? 그 안에 그거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 네. 입체적 구성은 뭐 성격이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어? 성격. 관점 살짝. 성격이 바뀌는 건 입체적 인물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갈등이 바뀌고. 지금 그냥 요거는요. 자, 시간의 역순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 이거 즉 회상이지, 회상.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성이에요. 입체적 구성에는 역순행적 구성밖에 없나요? 똑같은 말이야. 입체적하고 역순행적.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 이야기 속에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일단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전혀 다른 인물과 전혀 다른 배경,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황할 필요 없이 액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1, 이걸 외화라고 하는데 이야기 2, 이걸 내화라고 하고 자, 외화에서 내화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내화에서 외화로 나오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중심 인물 있죠? 중심 인물이 처음에 내화로 들어가기 전과 달라져 있어. 이 액자를 거친 순간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액자를 빠져나오는 요 순간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왔지. 소설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형상화돼요. 주제가 표출돼요. 이것이 액자 구성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짧게 그냥 개념만 툭툭 치고 가는 거야. 나중에 내신이나 이런 거 할 때 구성 나오면 자세하게 할게요. 시는 여로형 구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었죠. 여로형 구성. 자, 여로형 구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눠. 하나가 선적 구성이고 하나는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로가 뭐니? 여로. 그렇지, 여행길이야. 여행길. 여러분들 여행 다녀봤죠? 자, 여로는 일단은 출발지에서 길 로자야, 로. 쌤, 근데 액자식에서 내화에서 외화 가는 그 포인트가 왜 포인트? 오늘 그 예를 보여줄게. 그게 왜 포인트인지. 이야기가 왜냐하면 딱 빠져나왔을 때 이 내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 전체 소설에서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오늘 액자식 구성 하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 뽑아온 거야. 자, 선적 구성은 출발지에서 도착지. 여로니까 출발지에서 도착지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다녀와서 좀 달라지죠.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그치? 깨달은 것도 있고 분명히 여기서의 주인공과 여기서의 주인공은 달라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여행길을 통해서 어떤 주인공의 심리, 태도 변화가 일어나. 자, 예를 들면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보면은 출발지에는 세 인물이 친하지 않았어. 그런데 도착지에서는 서로 아주 끈끈해져요. 심지어 남녀가 썸을 타죠. 그렇게 끈끈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처지가 같기 때문이야. 노동자는. 그러면서 연대감이 강화돼요. 이 여행길을 통해서. 그래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그 길에 주인공의 심리와 태도 변화를 봐라. 자, 그 다음에 원점 회귀형. 이거 오늘 우리가 할 소설인데요. 만세전. 출발지에서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세 개로 되어 있어. 원점 회귀형. 출발지에서의 상태. 여기에서 도착지까지 가서의 상태. 도착지에서의 상태. 도착지에서 다시 백홈 출발지로 왔을 때의 상태. 1, 2, 3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울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라는 지식인 동경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지가 어디냐면 일본이야.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예요. 거기서 조선으로 출발을 하지. 조선으로. 왜? 자기 부인이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거든. 그런데 이인화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 부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맸는데 이 일본 항구에 이 다방에서 노닥거려. 다방을 내지라.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별 관심 없어. 자, 도착지에 왔죠. 조선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배 안에서 일단 변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왜냐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일본인이 노동자를 인신매매하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열받고 다시 조선으로 도착을 했는데 와, 노답이다. 조선은 무덤이다. 묘지다. 왜? 너무나 무지무해. 이러니까 일본한테 먹혔구나. 절망해요. 절망. 여기서 분노했다가 여기서 절망해. 그래서 다시 돌아와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는 깨어나 일제의 이런 폭력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그리고 각성해. 진짜 지식인으로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단지 행동은 안 해. 행동은 에라 모르겠다. 자, 이런 지식인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여정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원점 회귀형 구성점. 이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선적 구성. 원점 회귀형은 출발지, 도착지, 다시 출발지. 이거 내신 범위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자, 그럼 잊지마. 이 서술상 특징 이 네 가지 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돼요. 선지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염상섭의 만세전 지난번에 묘사 쏘리. 정신이 없네. 자, 묘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소설에서 보면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쵸?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인물의 행동 묘사, 그
그 다음에 심리묘사, 그 다음에 배경묘사. 자, 이제 묘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서술자가 주로 심리묘사만 하고 있어. 심리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심리서술이 가능한 것은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심리서술이 가능한 시점. 자, 그럼 주로 행동묘사를 하는 건 뭐냐? 행동. 요거는 관찰자 시점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심리서술은 안 되고 only 행동묘사, 행동서술, 관찰에서 그거는 관찰자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리서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 또 하나 배경묘사가 있는데 이 배경묘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 소설을 읽다 보면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 길어지고 있어. 거긴 뭐가 있는 거예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배경 묘사가 너무 길어. 그리고 구체적이야. 디테일해. 이 배경이 주제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첫 부분에 어떻게 배경 묘사가 나와. 이상이 그 날개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방이 2등분돼 있어. 아내의 방, 나의 방, 부부인데 각방을 써. 같은 방인데 갈랐어요. 공간적 배경이 묘사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있다. 길어져요. 특히 아내의 방에는 막 빛이 들어와. 나의 방은 어두컴컴해. 그러다가 틈만 나면 아내가 외출하면 내가 아내 방으로 가서 아내 화장품도 만지작거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해. 변태 같은 짓을.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공간적 배경을 이렇게 나누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자, 당시 지식인의 자아분열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이 나눠져 있다. 자, 여기 날개의 주인공 나의 의식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거지. 이건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으로 묘사가 디테일해진다. 구체적이다. 그럼 거기에 뭔가 키가 있다. 뭔가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세히 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되게 중요한 이론을 한 거예요. 조는 사람들 좀 일어나라. 민성이 웬일로 좀 조는 민성이 좀 깨워. 이게 몇 도시요? 몇 도? 자, 요거 4가지 기억을 하시고 만세전을 보실 텐데, 네, 만세전 한번 보세요. 만세전. 지난번에 만세전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만세가 3.1 운동 1919 3.1죠. 자, 여러분들 한국사 열심히 하시던데 191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지? 일제강점기. 그쵸? 식민통치고 무단통치였죠. 그쵸? 자,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일제
벌써 제목에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자, 볼게요. 한번 바로 볼게. 요게 갈래 하나만 하고 볼게요. 갈래가 사실주의 소설이거든. 리얼리즘이라고 하지. 이거 사실주의 소설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를 또 내버린. 저기 앞에 제 안경집 있는데 쪼이 볼까요? 잠깐만 지금 쭉. 이거 어떻게 해? 앞이 안 그냥. 금방 갔다 와. 그럼. 에이 주변 진짜. 내기 끊기잖아 내기. 제가 봤을 때 이 반이 문제예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럼 자기를 디스하는 거지. 너도 이거인데. 자, 사실주의 소설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줘. 있는 그대로. 즉 현실에 복잡한 재현이야. 소설 이꼴 현실이야.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은 결핍을 전제로 창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핍. 이 현실에 드러나는 모순이라든지 부조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야, 잠을 청하는 건 아니지. 잠을 쫓아야지. 준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너 6시 반에 온다고 이런 것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소설, 사실주의 소설은 현실 비판적이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어떤 현실이 리얼하게 드러나 있고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자,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상 포인트, 주인공의 반응. 주인공의 반응. 자,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 세계. 어떤 건지. 자, 저기, 한선아, 읽어볼래?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이라고 하면 유명하지 않은가요?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들 밑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장면 제시에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구성, 장면 제시, 이거 다 서술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장면이 먼저 딱 나오는 거죠. 특정 장면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이 하나이거나 인물이 많거나. 그렇죠? 자, 인물이 많을 경우는 인물 간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건 주로 대화. 할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한 갈등.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대립이 있네. 갈등이 있네. 반면에 인물이 하나일 경우요. 특히 이제 주인공일 경우겠죠. 이 경우는 이 인물의 중심 인물의 내면을 보시는 거죠. 내면. 여기는 지금 일단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 장면이야. 자, 읽어봐.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자,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 자, 우리 인물 표시를 일단 합시다. 몰려 어디 가는지 좋은지 염려 없으나 생본이나 사이도 요구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서요 헌병인데.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일제 강점기 현실임을 알 수 있죠. 생본은 야만인, 바바리안 그런 뜻이고, 요거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인은 야만인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여 헌병인데 손을 안 훔쳐갈 수 있나? 걔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읽어봐.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임무로 임하는 매우 강력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곳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고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곳이 똑 하나 있지요. 돈 몰 것. 밑줄 돈 벌 것.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대수작이지. 진짜 사람을 꼬이는 거죠. 간언이설로 하하하 한 다음에 거기 뭐가 나와? 표독한 위인이 나오지. 표독한 위인이 지금 어떤 순진한 시골 사람과 시골자를 지금 꿰고 있어요. 그쵸? 그쵸? 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야. 읽어봐봐. 그런 보리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면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다가 거기서 보면 악독이라든지 교활한 자, 이런 수사가 나오는데 이거 누구의 시선이지? 이거 나 서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죠. 인물 묘사하고 있지. 봐. 죽을서 죽도록 하다가도 거꾸로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따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뺀다. 야, 이 시골자가 촌뜨기인데 이 촌뜨기 선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온 그대로라는 느낌을 주는 순실한 진짜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관용 관용어구죠. 너무 쉬운 일 누워서 떡 먹기.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자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절이다. 이 줄자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자, 이거 침이 어떨 때 괴지? 욕망이 생긴 거야. 그게 그 직업이 뭐지? 그런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욕망, 욕심,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나오지만 표독한 위인이 시골자에게, 시골 촌뜨기에게 뭘 하고 있냐면 꿰고 있어. 야, 정말 진짜 돈 벌고 있어. 자본 하나도 안 들어. 누워서 떡 먹기야. 진짜요? 그게 뭔데요? 어수룩하죠. 자, 우리 이런 인물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정면지시니까. 그쵸? 이거 봐.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나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의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이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이 없어도 좋겠지. 제 딸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시피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 호기만장이다. 기세등등이다라는 얘기야.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 소구해야 하는 거죠. 정말 어수룩하고 순진하죠. 그래서 이 꾀임에 속아놓은 거야. 간색하는 거지. 반가워하는 거야.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시선 곁에서 엿듣고 앉아는 나 역시 궁금하지. 나 나왔네요. 동그라미. 자, 보실게요.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여기서 주인공이자 서술자죠. 그죠? 서술자죠. 지금 이 나가 요 장면을 이 목욕탕에서 표독한 위인과 시골자가 하는 요 대화를 엿듣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요 두 사람의 대화를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죠. 관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런데 여기에 주관적인 해석, 판단을 하고 있지. 추측을 하고 있지. 아, 저 표독한 위인 저놈이 기수작 부리고 있네. 얘가 어수룩하니까 넘어가고 있어.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서술상 특징. 서술자, 주인공인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관찰,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선지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거죠. 자, 그 장면까지만 읽어보자. 맞아, 읽어봐봐. 그런 소리를 듣는 시골 벌자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아있는 모양이다. 시골 골자가 3인칭 대명사예요. 시골 골자. 촌뜨기 선생, 시골자 다 똑같아. 시골자. 시골 골자. 골자가 그의 낮춘말이야.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를 낮추는 말인데 시골 골자, 시골 뭐 사내, 아저씨, 놈, 뭐 세모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 하는 것. 이건 나의 추측이지. 예리한 추측.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다가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바꿔서야 이야기하는 수상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그랬잖아. 심리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추측. 그쵸? 서술상 특징을 보면서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이론을 적용하면서 보라고. 읽어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야. 드디어 이 시골자가 얘기했어. 아니 도대체 그렇게 누워서 떡 돈을 쉽게 버는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뭐예요? 드디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표독한 위인한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인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눈동을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보였다. 자, 지금 욕탕이라고 했잖아.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은 욕탕, 목욕탕이에요.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부산항으로 출발하고 있는 배의 욕탕이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지, 지금.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관찰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폭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를 무심히 이 구석 저구석에서 벽을 깎는 것을 살펴본 뒤 안심한 듯이 듣는 사람이 없는지 눈치를 살핀다는 얘기는 외부로 꺼내기에 적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떳떳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읽기 전에 뭔 거 같니? 얘들아 뭔 거 같아? 추측. 나쁜 거. 나쁜 거. 못된 거. 나쁜 건데 이 시대 때 나쁜 짓 뭐가 있을까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일 수 있는 일. 사기지. 조선인들을 상대로 어떤 사기를 쳤을까?
자, 어떤 사기를 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봐. 목소리가 맞춤에 일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 바로치고.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벌써 세 번째야. 내지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구를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놀랄 이유가 이제 거기 훌륭한 직업에 해당하는 거죠. 밑줄 쫙 연결해. 내지의 각 회사라는 거 내지는 뭐냐면 식민지. 자, 본국 입장에서 보는 식민지야. 그러니까 조선이지. 조선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구들을 붙들어오는 것. 밑줄 쫙 이게 뭘까요? 결국은 노동자 수탈이죠. 노동력 수탈. 조선인 노동자를 매매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나 같은 거지. 근데 그걸 훌륭한 직업이라고 했잖아. 위에서 우리 이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지? 정말 훌륭한 직업이야. 역설. 단어법. 반어인데, 맞아요, 반어인데 이 반어의 목적은 뭐야? 풍자하기 위해서. 반어적 풍자죠. 예를 들면 최만식의 태평천하처럼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했잖아. 그처럼 훌륭한 직업. 이것도 반어적 풍자인 거죠. 즉 조선 쿨리 말씀. 쿨리, 블루 칼라, 몸을 쓰는 노동자들.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 밑줄. 그런데 그곳은 대개 경상남도나 그렇지 않은 함경, 강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고집을 해오는 곳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면이야. 중력 전까지가. 아까 장면 제시였잖아. 여기까지가 하나의 장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능 볼 때 장면 제시, 자,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장면별로 쪼개. 소설 독해할 때 비문학 구조랑 비슷해. 달라? 여기선 장면이야. 중력 전까지 하나의 장면이죠. 자, 장면별로 쪼개서 자, 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조선인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교활한, 악독한, 오만한 저거 다 적개심에 들어간 표현이죠. 이 정도로 써머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중요야. 근데 텍스트는 똑같은데 문제를 이렇게 수능형으로 내면 애들이 잘 볼 텐데 근데 내신은 또 막 이상하게 그런 훈련도 하셔야죠. 근데 본질을 잘 보고 있으면, 통찰하고 있으면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우준이지만 우준이가 좀 해봐. 목이 잘린 것 같아. 뒤에서 그냥 이게 위로 잠깐만 좀 마실 것좀 그럼 저기 민성이가 있는가? 그래, 조선 농민들이 가서 그런 군사일을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네가 알아보고 있겠지만 하여간 누군 말을 잘 듣고 틀리면 못해도 힘든 일을 하는 데다가 삭전이 하나니까 안 상관없죠. 여기 밑줄 쳐봐. 힘든 일을 잘하고 삭전이 값이 싸니까 안성맞춤이지. 여기서 굉장히 폭력적인 인식이 보이죠.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구로 보는 거지. 반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제국주의 자체가 그렇지. 제국주의 자체가 야, 조선 애들은 그런데 이거는 걔는 갖다 쓰면 돼. 일 잘해. 힘든 일 잘해. 그리고 돈 안 줘도 돼. 그거지. 이거. 우리가 처음 대령할 때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누워서 떡 먹기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녀오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푹 삶아야 이걸 진짜 삶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끝!
꿰다라는 뜻이야. 꿰다. 찾는다가 의역하면 꿰다. 그래도 갈 노점에 처장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돈이요 아니 따라 나설로 묻겠어. 아니 따라 나설로 묻겠어. 한번 따라 나서면 화면에 전차가 전차 빚이 있는데 그야말로 도관에 든 죄 과로. 이게 고되거나 품위 허락이 돼서 부모 대신 다 기록할 수 있나?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당시 조선 농촌의 노동자들, 농민들 보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의 막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걸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죽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지. 이렇게 꿰면 이렇게 푹 삶으면 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근데 너희 말이야 일본까지 갈 노자 없지? 우리가 빌려줄게. 100만 원 빌려줬다. 이거 가서 일해서 갚아야 돼. 노자랑 이거 첫 달 생계비 이거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 대신 가서 탐관 가서 일해서 갚아. 알겠지? 각 썼어. 그죠? 그때부터는 도관에 든 쥐가 된다는 거지. 못 나와. 개미지요. 지금도 탄광에서 탄광 노동자들 그때 징용 대상 그때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못 돌아오신 분은 훨씬 많거든. 그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끌려와서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이랑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협상을 안 좋은데 써먹었죠. 사실은 징용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이분들께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5원. 오 한국사 역시. 오 한국사. 네 한국사 때 배웠죠? 네. 그거야. 하는 게 없죠. 자 계속 읽어봐봐.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 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배체까지 도저히 설명하여 주고 하지. 모집 방법의 배책이 뭐니? 한자성어로 얘기하다. 달콤한 말로 꿰는 걸 뭐라고 해? 가머니설. 오케이 가머니설. 가머니설로 푹 삶은 거지. 꿰는 거지. 나는 좀 더 들으려고 나 다시 동그라미 치고 서술자 이제 주인공.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아있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탄지 벼랑간에 육백이 한때가 또 왕자하고 들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두고 몸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훔치기는 뭐지? 몸을 닫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우리 모의고사 볼 때 보세요. 옆에 A 붙어있지. 그럼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나온다는 얘기야. 잘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일본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 욕탕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요걸 보고 이제 내가 아까 그랬지? 인물이 하나 나오면 인물의 내면을 봐라 그랬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자신의 내면을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읽어볼까? 저기 우리 우선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도민한테 안 물어봐요. 도현이? 도현이는 목소리가 좋더라. 진짜 좋아. 진짜 베이스야. 22살 때인데 좋잖아. 님이 나로 나 책상 도련님이었다는 얘기인데 책상 도련님이 뭐예요? 책상 도련님 팬님. 백면서생. 갑자기 왜 그래 깨어나더니 맞아 백명서생 맞아요. 그럼 이거는 문법에서 언어와 매체에서 합성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자,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뜻인 C가 형성이 됐죠. 이런 걸 융합 합성어라고 하죠. 책상 도련님은 지금 얘기했듯이 백면서생 얼굴이 화이트야. 왜?
햇빛을 못 봐. 왜? 밖에 안 나가. 뭐해? 책상 앞에서 책만 읽어. 그러면 부작용이 뭐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라. 세상 물정이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야. 자기 성찰, 주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인원은. 읽어봐.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심심풀이.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책상 위에 빈 이야기. 탁상 공론.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강의나 들춰보았다. 금수저. 인생이니 부모덕.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들하는 수작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반성이에요. 뭐냐면 맨날 글지를 쓸 거 아니야. 글 썼을 거. 인생이 어때? 자연이 어때? 시가 어때? 소설이 어때? 이렇게 썼을 텐데 결국은 미주죠.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거지. 맨날 광모군이 연습장에다가 인생은 하고 막 그림 그리고 있잖아. 알시. 그죠? 입시에 우리가 입시를 코앞에 둔 입시생들 입장에서는 저 배부른 투정질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읽어봐. 실인생 실사회 이면이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밑줄 척척. 밑줄 척.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성찰을 이렇게 하잖아. 자기 성찰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탁상공론을 했는데 탁상공론 내가 한 일은 탁상공론이었어. 인생이란 뭘까? 이런 거. 탁상공론인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우리 한자어로 뭐라 그러지? 동떨어져 있는 거. 뭐 되어 있다 그러지? 괴리 되어 있는 거지. 괴리, 유리. 자, 자기가 하던 일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던 거야. 현실 자각. 우리 현실 자각 여러분들도 하고 있나요? 네? 현실 자각. 송곳이라는 드라마 아니? 송곳? 드라마 아니에요? X세대 거 아니야? 아니. 80년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렇게 저희가 드라마 송곳의 주인공이 한 말이 있지. 네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네가 서 있는 배경이 달라진다. 난 이미 좋은 배경에 서 있다. 네가 서 있을 때 그림이 달라진 거야. 뒤에. 영양이 매당이 안 돼. 자, 여기서 이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야. 참혹한 거야. 굶어 죽는 농민들이 있다는 걸 대한 거지. 그럼 이 탁상공론. 여기서 인생이 어쩌니, 뭐 사회가 어떠니, 소설이 어떠니, 시가 어떠니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치? 이렇게 참혹한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던 거야. 그걸 지금 깨달은 거지. 반성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관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거기 밑줄 쳤죠. 아까 그랬잖아. 인물이 한 명 나오면 그 인물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면 심리. 지금 이 사람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뭐 하는 거지? 반성.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맞는 거야? 이 일이 지금 현실이 이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맞아? 의심하는 걸 회의라고 하죠. 자, 회의. 이게 주제와 관련된 거죠.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자, 1년 12달 주도로 봉사를 지어야 단연장의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괄호치세요. 이게 현실이야. 하는 말을 들을지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 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라.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한 거죠, 이제.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의 발에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도자기는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장면이 크게 배 안에 욕탕에서 관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하는 장면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한 걸로. 이거 숙제 안 했어요. 이거 숙제였는데, 그쵸? 사실은 숙제였죠. 지금 없는 사람은 지금 푸세요. 문 열어주세요. 분별을 정했어. 날이 왜 떠나냐? 어떤 말? 늘 잘못 들은 거지? 날이 왜 떠났냐니. 나리 형한테 왜 그래? 날이가 뭐야? 날이 쌤? 옛날에 있었던 날. 나는 상관은 없어요. 끝나고 우리 쌤이랑 이렇게 놀다 온 게 아니라 진짜 여기. 학원 나가면 정림이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셨지? 이거 진짜 미안하다. 손을 쌤 이름을 바뀌어서 손을? 얼마 안 해요. 네. 저희 인터뷰 사주시면 안 돼요. 어제 다. 저녁부터 못 먹었어. 그냥 다.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단 잘 없어. 죄송합니다. 없고 앉았어. 술하고 용서나 의사가 드리고. 좋은 병이랑 같은 거 먹으세요. 안 먹었어? 난 다 안 먹었어요. 난 여기 좀 겹쳤어요. 세연아? 우준이가 깨어나니까 세연이가. 문제 다 풀어. 다 했어요? 자,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선지 해봅시다. 근데 쓰려고. 그걸 나중에 해요. 근데 주롱이 아직 안 풀었어요. 빨리 풀라고 이씨. 저기 우리 흥경이는 쉬는 시간에 딱 맞춰왔네요. 그럼 점심 시간에 계속 산다면서요? 네. 무에서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집단 괴롭힘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막 아니 다 찍어요 그냥. 참 저런 진짜 주렁이 이건 문제에 대한 모욕이야. 명예 선생님.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야. 수능 평범 명예.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야. 준호아. 문제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일로 할 것 같아. 잠깐만. 저기 국어교실에서 병신이라든가 이런 비속어를 조심해주세요. 네. 미친 새끼. 베이비 안 돼. 베이비도 조심해주시고. 새끼. 그러면서 계속 진짜 다섯 하나. 이진 베이비. 아버지가 한남체. 쌤 주롱이를 3학년 교실에 진짜 보내는 거 같아요. 아니 영상 찍고 있잖아. 여자들 많아서. 그 누나들은 무슨 죄야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 뭐 얼마 안 남아요. 6개월 넘게 남았는데. 근데 다 정해졌다면서 3월달에. 이미 늦었다면서요. 이게 그 말만 또 아예. 찍어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준호아, 너 정말 자꾸 그러면 여자애들
동덕여고반 있지? 귀여워. 그 반 들어가서 너 하자는 거 알겠지? 쌤 준영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나 지금 벌써 입 찢어졌어. 아우 맨 진짜. 뒤에 맨날 웃고 있는. 저렇게 좋을까? 사이코처럼. 아 진짜 준영이 정상이 아니야 진짜. 나 오늘 좀 이상해. 이거 고쳐야 돼. 잠시만. 쌤 근데 도현이 니네 저한테 다 조금 붙여야 돼. 뭘요? 어? 뭐? 쌤 근데 도현이 저한테 못 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나도 못 건겨야지. 아니 지금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럼 마스크를 써. 아니 꺼. 자, 문제 보실게요.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의 구조. 자, 대립 없고요. 구조. 2번.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감각적 묘사 X, 공간 배경 묘사 X. 감각적 묘사가 아니라 사실적 묘사죠. 그 다음에 3번. 간결한 문체가 아니라 호흡이 길어지고 있죠. 문체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X. 자, 그 다음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가 아니지 뭐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그거 아니고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 자기 생각을, 판단을, 주관을. 5번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맞습니다. 5번. 답은 5번. 2번. 자, 1번 문제 별표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아까 서술 방식의 요소들 그런 것들과 함께 서술상 특지 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문제 풀고 나서 2번 적절한 것은 1번 시골자 어수룩하다 판단의 근거 자신의 충동하는 그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1번 답이 맞죠. 이상한 선지 있나요? 없죠. 이거는 좀 선지가 다 분명하죠. 근거가 넘어갈게요. 3번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조선에 처음 간다 승객이라는 표현으로 모아 인물들은 여행 중인 것 같아. 맞아. 여로형이야.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봐야겠어. 굿. 자, 그 여행의 의미 이인화에게는 정신적인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계기도 됐지. 2번 지식인인 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세계관이 나에 투영되었을 수도 있겠군. 당연하지. 자, 주인공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작가의 생애를 조사해 보아야겠어. 굿. 3번 작가는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 벌써 틀렸지. 풍자적이 아니야. 사실적 묘사야.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등장인물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청년들의 윤리의식의 부재가 아니야. 일제의 폭력. 자, 그 현실.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쌤, 그 앞에 훌륭한 직업과 반어적 풍자. 근데 그게 좀 애초에 반어적 풍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자라고 하면 3번에 반어적 풍자적인. 이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딱 그 단어 하나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되어 있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밑줄 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5번 조선인 노동자를 쌍갑에 일본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납득할 수 없었어. 좋네요. 효용론적 관점네. 독자의 관점. 그 다음에 4번 A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가 의심하는 거거든. 거기에 의문과 불안이라고 했잖아. 그게 맞죠.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맞아.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 물림이라고 자조하고, 자조가 무슨 뜻이니? 자조. 스스로 비웃는 거.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맞죠.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사. 이거는 너무나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틀린 선지죠. 그렇죠. 자, 그다음 낮잠이라는 말이 아닌 것은 뭐냐면 3번의 기색. 기색은 얼굴에 드러나는 빛이잖아. 그러니까
낮춤말과는 상관이 없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그러니까